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자 오늘 미국장 계속 또 그 신고가를 타는 아주 강력한 기세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3,000피에 진입을 하고 나서 상당히 치열한 매물 공방이 있죠. 자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가 이 새롭게 한국의 구조적 혁신, 상법 개정, 또 자본시장법 개정,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자본시장의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한국 증시의 그동안의 저평가를 완전히 물리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억눌렸던 이 흐름들을 다 강하게 뿜어 올리는 레벨업장으로 진행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황금바다님, 우리 또 참여하신 우리 많은 또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다 화이팅입니다. 네, 송미화님, 박성규님, 김주원님. 자 오늘 미국장도 미국장이지만 이제 국내 증시가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상호관세 7월 8일까지 유예가 돼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멘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법 개정과 같이 임시국회 안에 처리가 될 문제들, 이런 부분들과 함께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될 주요한 개별 종목 이슈까지 꼼꼼하게 빠르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백악관에서 이번 주에 이제 무역팀하고 회동을 해서 국가별로 관세를 정하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준 이사회를 싸잡아서 비난을 했어요. 그 동안에는 이 파월 의장만 집중 비난을 했었는데 금리 안 내리는 거 다 공동 책임이 있다 이렇게 묻고 있고,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도 2022년도 금리 결정에서 연준이 크게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냐, 이제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것은 항상 후행적 행태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202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연준이 금리를 좀 늦게 올려가지고 이주열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이제 2021년 8월에 이미 올렸는데 연준에서는 좀 늦게 올리는 바람에 인플레를 더 자극했다라는 이제 그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S&P하고 이제 나스닥이 또 신고가를 냈는데 무역에 대해서는 일단 영국에 대해서 관세가 협상이 타결이 된 바가 있고, 중국하고도 히토리로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합의를 해서 협상이 종결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일단 상호관세 문제에 대해서 더 연장해야 되냐, 이 유예를 기간을,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고, 캐나다에 대해서는 디지털세를 미국한테 매기겠다고 했을 때 강하게 무역 협상을 중단한 결과 이 캐나다가 백기를 들었죠. 전부 다 디지털세를 철회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인데 이번 주가 이제 미국 독립기념일이 끼어 있어가지고요. 목요일은 반장만 열리고 이제 금요일은 온장으로 다 이제 휴장이죠. 목요일 오후에 이제 고용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목요일 저녁에 나올 고용지표 좀 부진하게 될 경우에는 9월 연준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하는 시장의 낙관론이 일단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거의 한 90% 가까운 의견이 일주일, 2주일 전보다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한 70%대, 80%대 있던 게 거의 인하가 90%까지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준 의견도 그렇지만은 이제 미국의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장관 무역 협상에 대해서도 20개국에 대해서 선의로 협상한다고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선의로 협상하면 10%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밀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이제 감세 법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앙금을 갖고 대결 구도를 벌였던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지금 감세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원의 법안에 대해서 완전히 미친 짓이다, 아주 강한 언사를 내뱉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좀 격돌을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격 사과를 했는데 역시 감세 법안 안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등의 철폐, 친환경 보조금 삭제 이런 것들이 가장 못마땅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심중을 이렇게 한번 읽어볼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는 좀 빠르지 않냐, 관망을 해야 된다. 그러나 7월에 금리 인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자, 관세가 본격으로 부각됐을 때 본격적으로 물가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그 연준 인사들 중에서도 이 보우먼이라든가 이제 윌러와 같은 연준 이사들은 7월에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7월 30일에 연준 회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이 이제 계속 이런 확인하고 해야 된다라는 의견과는 약간 다른 의견을 두 사람의 연준위원이 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와 베센트 장관 등은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있다. 이제 그만큼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유가 하락 압박, 유가 인하 압박과 금리 인하 압박을 통해서 이 재정의 적자를 좀 축소해 보려는 노력에 파월 의장 등의 연준이 아직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속내가 있는 것 같아요. 유가는 뭐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찾고 있죠, 확실히. 자, 이번에 이란에 대한 포격 이후에 이제 유가가 잠깐 급등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유가가 급락하면서 텍사스산 중진류는 65달러 이하로 밑으로 내려왔고요. 달러 약세로 해서 이제 금 가격은 1%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ETF는 사우스 코리아 MSCI ETF인데 1.4% 강세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350원대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96.82까지 내려왔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4.23까지 4bp 하락을 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온화하다.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이 관세 이후에 인플레를 걱정하지만 인플레 온화하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이 스티프닝이 아니라 플래트닝 될 것이다. 평평해질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이야기는 뭐냐면 인플레 압박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장기물의 금리가 내려가고 그에 따라서 경기 둔화 리스크가 반영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걸 촉구하는 우회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에 대해서도 이제 라이트하이저 에너지부 장관이 이란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란으로 하여금 말을 잘 들어라 안 그러면 계속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오페크 플러스 사우디에서 주도하는 이 오페크 플러스는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던 증산에 이어서 8월에도 증산 규모를 유지하면서 유가 하락 쪽으로 미국과 협조하는 의사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어제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거래시장 역대급으로 폭발해서 190억 불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수출업체의 반기말 내고가 급증을 한 건데요. 자, 역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MSCI 지수의 편입에 선진국 지수 편입이 일단은 실패가 됐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원달러 이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뭐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일이죠.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이제 통해서 국정 방향을 소통하겠다. 이때 또 어떤 정책 이슈가 부각될지 한번 다 봐야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는 상법 개정을 이번 회기 임시 국회 회기 내에 일단 개문 발차라고 돼 있는데 좀 문제가 있더라도 뭐 재계라든가 이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반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일단은 먼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진짜 문제가 되면 그때 나중에 상법을 또 다시 한번 개정하겠다 이런 의견을 내보이고 있는데 상법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화, 전자주총의 의무화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회이사, 독립이사로 변경 등등이 추가 의제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하나 뺄 수가 없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고용지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상법 개정안 등등 또 하나 이제 삼성전자의 잠적 실적이 7월 4일 날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간밤에는 테슬라라든가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쪽이 좀 약했고요. 애플이 좀 반등을 했고 팔런티어가 좀 밀렸었지만 다시 한번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이제 JP 모간 등의 대형 은행들은 이제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이제 받아서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이제 HP, 휴렛 패커드 엔터테인먼트와 주니퍼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미국 법무부가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급등을 했고요. 오라클도 새로운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연례 테스트를 무난하게 통과한 대형 은행들의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상원의 이제 그 감세 법안이죠. 세금 및 지출 법안의 초안이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의 세액 공제를 대폭 삭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일단은 세금에 여러 가지 불리한 혜택을 주기로 불리하게 함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는 뭐 조정받았지만은 또 오히려 이 중국에 대한 규제 부분에 이제 퍼스트 솔라나 선런 그리고 이제 선파워 등의 강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이제 관계를 계속 브로맨스로 표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다시 한번 대북주 강세 원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어제 보니까 뭐 아난티 등의 강세 좀 있었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AI 데이터 센터 확장을 위한 포괄적인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전력 생성 프로젝트의 전력망을 용이하게 하는 데이터 센터 건설, 연방 토지 제공을 포함하는 등의 법안, 행정명령의 이제 서명 앞두고 어제 뭐 일진전기, 재룡전기, 산일전기, 현대엘렉트릭, LS 일렉트릭 다 급등을 했습니다.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에서 LS 지주사까지도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신고가를 타고 있죠. 계속 좀 주목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력 설비와 케이블 이쪽은 일단은 뭐 주문을 내도 이제 리딩 타임이 길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현재의 어떤 그 강세, 수요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산업장관의 일단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CEO가 이제 임명되면서 원전 기업이 사장으로 지명된 데에 대해서 에너지 정책 방향과는 좀 무관하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설명을 했지만 이 탈원전으로 기우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러한 이제 새로운 우려를 잠재우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이런 쪽에 강세가 나타났죠. 자, SK 하이닉스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하이닉스 32만 원 기본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보다 한술 더 뜨신 우리 신한투자증권 38만 원 목표치가 나왔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한 220조 근접했는데요. 저는 뭐 250조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현재 흐름은 지금 보면 이번 분기가 이제 영업이익이 9조 200억까지 일단 또 매출도 21조 가까이 추론을 한 것 같아요. 예측을. 근데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이제 매출은 한 6천억,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도 한 2천억 정도를 더 높게 보는 의견을 냈습니다. 일단 뭐 HBM3 12단짜리나 HBM4까지도 다 선두권에 나서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추격하고, 삼성전자는 아직은 공식적으로 테스트를 엔비디아 쪽에 통과했다는 이야기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마이크론이 이번에 이제 3조 3천억의 이익을 냈어요. 하이닉스가 9조를 낸다 그러면 거의 한 뭐 2.8배, 3배 가까운 이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그만큼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하지만 어쨌든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박차고 나가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SK이노베이션즈도 이제 이번에 그 실적에 대해서 2차 전지 쪽이 컨센서스가 좀 하향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SK이노베이션즈는 예상보다 선전할 것 같다. 정제 마진도 5월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시즌은 좀 크게 개선되지 않겠는가. SK이노베이션즈 어제 뭐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일단은 SK이노베이션즈가 이번에 이제 IMM 크레딧 등에 이제 매각을 해서 보유하고 있던 SKMV의 지분을 다시 한번 되사오면서 상장, 쪼개기 상장의 우려를 이제 잠재웠다라는 부분에 긍정적인 반응한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테슬라가 이제 계속 유럽에서 판매가 좀 부진하죠. 전체적으로 유럽의 판매량은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데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998을 지원했던 이전의 발언들에 이제 앙금이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좀 추춤거리고 있고요. 현대건설이 이번에 이제 미국의 원전의 이제 생태계에 진입하기 위해서 미국의 유력 원전 관련한 건설사와 릴레이 협약을 맺었다. 이제 뭐 홀텍이라든가 또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도 설정이 되면서 미국의 이제 원전 산업계와 협력 관계가 좀 더 굳건해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신영증권에서는 2차 전지의 투자 의견을 이제 중립으로 하향하면서 미국의 불확실성이 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를 내놨습니다.
자, 고객예탁금이 이 69조를 돌파했어요. 이거는 이제 팬데믹, 코리아 팬데믹 때 이제 돈을 많이 풀면서 기록했던 74조 원에 근접하는 국내의 이제 개인 투자가들의 이 수급적인 기여가 급속 상승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제 YG엔터라든가 YG 플러스가 7월 5일 블랙핑크의 이제 월드 투어와 신곡 발표를 앞두고 급등을 했어요. 신고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방탄소년단의 컴백, 그리고 SM도 이제 지금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타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이제 그 디지털 화폐 사업에 대한 실증 사업을 잠정 보류하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던 이제 LG CNS나 미투온 같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역시 이제 서클과 코인베이스의 관계. 지금 서클이 이제 디지털 그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강자로서 급등을 했지만은 간밤에는 뭐 JP 모건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뭐 가격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의견도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클에서 이 지금 그동안에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인데 이 코인베이스한테 상당 부분의 이익을 나눠줘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금리가 하락하면 아무래도 이자 수입을 주요한 수단으로 하는 이제 디지털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 서클의 매출의 감소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한국은행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은 외환 시장이라든가 금융 시장에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기초자산으로 이제 우리가 국채나 원화라든가 달러 같은 이제 이런 화폐를 이제 팩을 할 때 기초자산이 뭐 좀 변동이 커지면은 이 코인도 많이 변동하면서 코인런의 발생이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는데, 이에 대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이제 현장 업무 보고에서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에 좀 더 전향적인 의견을 보여야 된다. 전 세계가 코인 문제에 대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법적으로 다 이제 제도적으로 승인하고 통과시키고 중앙은행들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이런 자세를 촉구한 것 같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7월 말 정도에 미국에 방미할 예정으로 일단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7월 9일에 예상되는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의 방한에서 이런 것을 이제 아마 논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기대감으로 조선협력과 관련해서 현대미포나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LNG 협력 관계를 기대하면서 동양철관, 상한가, 어제 넥스틸, 태광 등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 발표될 화장품 수출 실적, 미용 수출 실적, 그리고 불닭볶음면 수출 실적 기대감으로 어제 이제 삼양식품 4.6% 올랐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잉글우드랩, 또 SMCG, 그다음에 실리콘투, 한국콜마, 펌텍코리아, 달바 글로벌, APL도 올랐고요. 마녀공장 등등 강했습니다. 미용 쪽도 강했는데 한국의 이 K엔터, 또 K화장품, K음식료, 이 경기를 타지 않는 수출과 수출의 어떤 관세 부과에도 그 이제 중립적인 우상향의 추세가 굉장히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엑스제팬 아시아 펀드의 한국 비중이 지금 거의 바닥이에요. 9.3%밖에 안 되죠. 중국 27%, 인도 17%, 대만 15%인데 자, 그만큼 바닥이라는 건 앞으로 이 구조적으로 상법 개정이라든가 주요한 좀 저평가의 원인들이 제거가 되면 외국인의 매수를 해야 될 매수 강도가 높아질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외국인이 매도한 게 거의 38조 원 정도 매도를 했다가 최근에 한 5조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2조 5천억 가까운 매도가 나와서 외국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점이 이제 앞으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쪽에서는 영국에서 약간 악재성 뉴스가 나왔는데요, 어제. 영국의 의약품하고 이제 보건의료 제품을 규제하는 규제청에서 유전체학협회 등에서 이 췌장염의 이제 입원 사례를 공식적으로 이제 보고를 요청했는데, 특히 위고비나 오젬픽, 마운자로, 젯바운드와 같은 이제 이 GLP-1 유사체 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에서 췌장염이 발생한 사례가 수백 건 보고되고 있다. 이거 앞으로 계속 보고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이 지금 일라이 릴리 향으로 이제 비만 관련한 쪽에 GLP 기술 협력 관계에 기대감이 있는 펩트론이 어제 장중에는 22%까지 하락을 했다가 밑에 긴 꼬리를 달았습니다만 어쨌든 경계감을 촉발하는 뉴스가 어제 나왔었죠. 자, 시중은행들은 뭐 한국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코인런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8개의 시중은행들이 이제 모여서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역시 이제 제주은행이 그런 쪽에서 이제 신한은행이 자유스러워 이제 지난번에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이 이번에 이제 하메네이 이제 이란의 이제 최고 지도자가 자기들이 이겼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한 거를 이제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란의 규제를 풀어주는 부분을 다 이제 삭제했다. 특히 간밤에는 뭐 이 바보 같은 이란 핵 합의로 오바마 이제 행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던 거와는 다르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핵에 관련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CNN 등에서 뭔가 이면에 이제 합의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이제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방박한 것이죠. 자, 제가 계속 4,100을 목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500 넘어갈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3,000선은 기본 4,100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삼각 수렴에 2,863.30을 돌파하면서부터는 4,100의 목표치가 나오고 있다. 물론 뭐 이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에너지의 목표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수의 복리 효과가 주도주들에 의해서 급부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일본 증시가 이제 이 밸류업 관련해서 이미 3년 전에 우리나라의 이 지금 도약 초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57%의 상승을 지수가 이뤄냈습니다만,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제가 지난번에 32만 원의 목표치를 말씀드렸는데 30만 원 근접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계속 우상향의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함께 AI에 대한 앞으로 지속적인 수요 증가를 마이크론도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ASIC 주문형 반도체라고 그러죠. 주문형 반도체의 강자는 이제 마블 테크놀로지라든가 또 브로드컴과 같은 쪽인데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까지 이 3대사 그러니까 AMD 그리고 이제 마블 테크놀로지 또 브로드컴 이 3사가 이제 엔비디아도 많이 올랐지만 이쪽이 더 많이 올랐어요.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ASIC와 관련된 주문용 반도체 또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새로운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자신들의 추가적인 GPU의 향상된 능력치를 이제 공개하면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ASI 시장까지도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연성 회로기판 쪽으로 앞으로 이제 그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원래 구글 쪽으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의 공급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케이블이나 변압기의 수요 병목 현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이제 어제도 보니까 뭐 일진전기 급등을 했고요. 산일전기도 올랐습니다. 뭐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쪽인데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 LS일렉트릭은 지난번에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냉각과 관련된 공급사에 또 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공시가 나오면서 LS일렉트릭도 급등을 했습니다. LS 그룹 자체가 이제 요즘에 굉장히 강해요. LS 마린 솔루션이라든가 또 LS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린 LS 일렉트릭까지 그리고 뭐 대한전선 등 일진전기, 전선, 전력 케이블 관련주들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변압기 1위 회사인 히타치 에너지가 이제 캐파를 40에서 50% 확대하기로 하면서 1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병목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숙련된 인력이 좀 부족하다. 빨리 생산하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변압기나 케이블 가격 추이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리고 시장을 좀 말씀을 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증시 구조적 대변혁기에 돌입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수출이라든가 뭐 경기 사이클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한국의 이제 저평가된 부분이 다른 나라와의 저평가 부분을 해소하는 뭐 완전히 다 따라잡지는 않겠지만 역시 이제 상법 개정이나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하면 법 개정에 의해서 골격은 바뀌는 것이죠. 그동안에 이제 대주주 일방적으로 수혜를 보던 구도가 이제 바뀌는 것이고요. 그 법이 개정돼도 또 법원에서 이 부분을 이제 그 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일반 주주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맞게 법을 적용하는 과정이 또 검증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런 법적 취지를 맞게 이제 해나가는 법적인 판결들도 뒤따라올 거로 봅니다. 이 밸류에 대한 기준이 재설정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PER이 이제 시장 PER이 한 10배, 그다음에 PBR도 한 1배 이런 정도가 자꾸 이제
그 이상 가면 고평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PER이나 PBR이 그렇다라는 거죠. 역사적 평균치가 그렇다는 것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PBR이 4배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1.5배에 육박할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1배에 머무른다는 건 너무 과소한 것이죠. 시황과 실적보다는 가치평가의 잣대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추세가 시작되기가 어렵지 한번 시작된 그 추세는 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거대한 추세가 이어져 가는 이 주도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주도 흐름이 이제 대부분 다 현기증 느끼고 야,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거 따라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갑니다. 더 얄밉게 가죠. 거기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올해 그래서 상반기에 가장 큰 성과를 낸 것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 충분히 이 밸류체인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계속 공략을 해서 꾸준한 수익을 내는 반면에 국내 개인들은 조금만 올라오면 이격에 대한 부담 이런 걸 논하면서 바닥주를 외치는데 바닥주가 또 신고가가 아니라 신저가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경기의 사이클을 타는 기업인데도 잘 가는 것은 아무래도 HBM에 대한 선점 효과가 독보적으로 이 대만 반도체와 엔비디아와 함께 하나의 패키지로 밸류체인의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산도 두산 비지를 통해서 CCL 동박적 증판 수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SMR이라든가 대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 에로스페이스, LG 넥스원 역시 요격용 무기 이쪽에 이제 앞으로 공중전을 펼치는 현대전에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죠. 현대엘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전력기기 쪽이고요. YG엔터, SM 하이브 그리고 실리콘투나 APR 최근에 뭐 달바 글로벌 이런 것도 따라오던데요. 역시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우리가 어떤 이런 큰 흐름을 탈 때는 마음을 시장의 큰 흐름에 맡기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구조적 변화이지 뭐 잠깐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잠깐 점프하고 끝나겠지 이러한 생각은 여러분의 수익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이제 오늘도 시장에 이제 8시부터 우리 그 넥스트 트레이드는 거래가 시작될 텐데 여러분의 투자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월은 이제 실적 시즌인데 삼성전자도 이제 실적이 이번 금요일에 공개가 될 예정이죠. 제가 내일 저녁에 9시 반에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럼 목요일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하루 종일 열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제 필승 투자 유튜브에 여러분과 이렇게 굿모닝 작전이라든가 또 제가 여러 방송에 이제 컨텐츠들 모아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특히 개별 종목 뉴스들이 많이 올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강력한 수익을 위해서 우리 굿모닝 작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